제법 많은 반전이 있었던 지난 세리아 2019-20 시즌 23라운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첫 경기부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연출이 됐죠. 로마가 홈에서 볼로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래도 스몰링이 다시 맨유로 가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몸값을 깎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 활약이 좋지 못한데요. 특히 첫 번째 실점이 압권이었습니다. 왼쪽에서 공이 넘어오는데 스텝이 꼬여서 이걸 그대로 골로 만들어주고 말았거든요. 또한 로마는 산톤이 다시 욕먹던 시절로 점점 돌아가는 모습이 최근 보이고 있는 것이 고민거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발렌시아로 임대 보내버린 플로렌지가 또 아쉽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서 로마 풀백진에 브루노 페레스가 작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산톤의 교체로 출전 시간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공격이 괜찮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어시스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로마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레드카드입니다. 최근 정말 매경기 레드카드를 받고 있는 느낌까지 드는데요. 이번 경기는 크리스탄테가 오르솔리니의 발을 제대로 밟아버리면서 레드카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로마의 상대가 크리스탄테의 친정팀 아탈란타예요. 재밌는 건 전반기 볼로냐전에서는 만치니가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때리면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경기인 아탈란타전을 결장했는데요. 근데 만치니의 친정팀도 어디? 네, 바로 아탈란타지요. 이 새끼들 일부러 작전 짠 것 같은데? 응, 작전 잘 짜불었어. 반면 볼로냐는 새로 이적해온 무사바로의 활약이 눈부셨지요. 아탈란타에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는 멀티골에 이러시, 3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피오렌티나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아탈란타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둡니다. 키에사의 골로 피오렌티나의 출발이 참 좋았는데요. 수비가 우왕좌왕하며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관중석에서 스팔레티가 잡혔던데 제발 스팔레티 정도 되는 좋은 감독을 좀 데려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진짜 미친 공격. 23경기에서 61골을 넣었는데 무려 60년 만에 최다 기록 타이를 세웠습니다. 다음 경기. 토리노가 감독이 바뀌어도 참 심각합니다. 삼프도리아에게 3대1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토리노 수비는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 실점 장면을 볼까요? 상대 드로잉이 높게 들어오는데요. 이걸 위치 선정을 못해서 헛대가리질을 해버립니다. 이건 그냥 자살골이나 다름없죠. 이건 PK를 내주는 장면. 롱패스 한 방에 뚫렸습니다. 수비수 이조가 어느 정도 경합을 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는데 이조의 선택은 팔을 쓰는 거였습니다. 결론은 PK에 이조의 퇴장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유일한 토리노의 위안거리라면 토리노 최악의 먹튀기를 걷고 있는 베르디가 최근 폼이 괜찮다는 건데요. 앞으로 골을 더 많이 넣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역시 큰 반전이 있었던 경기입니다. 베로나가 유벤투스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2020년 무패팀이 한 팀이 더 있으니 바로 베로나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통틀어서 벌써 8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지난 라운드 중원의 핵심 암라바트가 퇴장당하고도 밀란이 이기지 못한 게 이해가 되는군요. 이번 유벤투스와의 경기도 유벤투스와 거의 대등한 싸움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 기록만 봐도 슈팅 수나 찬스 메이킹 등 모든 부분에서 유벤투스에 결코 꿀리지 않았던 베로나입니다. 유벤투스로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전반전 골대를 2번 맞춘 것도 아쉬웠는데 실점 장면도 많이 아쉬웠어요. 첫 번째 실점. 굴절된 공을 피아니치가 받는 장면인데 여기서 원터치 패스를 시도합니다. 이게 그대로 끊겨서 보리니의 득점으로 연결이 되고 말았지요. 두 번째 실점은 PK였는데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보누치가 팔로 공을 맞고 PK를 내주는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벤투스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코스타가 또 부상을 당해 교체 아웃이 된 건데요. 아니 부상 복귀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도 날강두는 또 골을 기록했습니다. 10경기 연속골입니다. 이 부문 세리아 신기록은 바티스투타가 1994년에 세웠던 11경기입니다. 날강두가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스팔과 사스올로의 경기. 사스올로의 2대1 역전승으로 끝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지만 이제는 사스올로의 에이스가 되어버린 제레미 보가, 이 선수가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점골이 된 PK를 유도해냈고요. 베라르디의 크로스를 받아 결승골도 뽑아냈습니다. 사스올로는 긴장을 좀 해야겠는데요. 첼시가 보가를 다시 데려온다는 보도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백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첼시는 1200만 유로만 내면 다시 보가를 데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첼시가 지에를 영입한 것이 사스올로에게는 어쩌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반면 스팔은 이제 진짜 강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결국 스팔의 샘플레치 감독이 잘렸는데 디비아조가 새 감독으로 선임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탈리아 유소년 국가대표 감독을 수년간 맡으며 거의 탈락 전문가, 실패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했는데 우려가 약간 되는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브레시아와 우디네스의 경기,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나눠갔습니다. 팀을 패배의 위기에서 건져올린 것은 우디네스의 주장이자 에이스 데파울이었는데요. 후반 추가 시간 절묘하게 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디네스 역시 유벤투스처럼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 골대를 2번이나 맞추고 실점 장면도 아쉬웠는데요. 공중볼을 제대로 헤딩 처리를 하지 못한 데 이어서 클리어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에게 그냥 어시스트를 제공해버렸습니다. 하위권 다툼도 참 재미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만 삐끗해도 쭉 내려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 경기는 제노아와 칼리아리의 경기인데요. 칼리아리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졌습니다. 그것도 강등권 제노아한테 말입니다. 그야말로 DTD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칼리아리. 앞서 베로나가 2020년 무패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칼리아리는 2020년 무승팀입니다. 선수 부상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팀이 돼버렸는지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번 경기 제노아는 판데프가 결승골을 집어넣었는데요. 83년생의 선수가 이번 시즌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6골, 제노아 이적 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테르 팬인 저로서는 트래블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 경기에서도 반전이 있었죠. 나폴리와 레체, 놀랍게도 레체가 나폴리를 이겼습니다. 예상외로 나폴리를 잡아냈던 레체 선봉장은 공격수 라파둘라였습니다. 결정력이 아쉬웠던 나폴리와 달리 라파둘라는 침착하게 멀티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밀란은 세리아의 흑막인가요? 나폴리를 침몰시킨 라파둘라도 밀란 출신, 유벤투스를 침몰시킨 동점골의 주인공 보리니도 밀란 출신, 어라? 유벤투스전 역전골의 주인공 파찌니도 밀란 출신이네요. 우린 다 친척이지. 남이 아닌기라. 그런데 밀란만 졌습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데 이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기로 하고, 밀란 더비 전에 열렸던 파르마와 라치오의 경기는 라치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니 라치오 이 새끼들 진짜 지질 않네요 도무지. 라치오는 이로써 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18경기 무패 기록. 단순히 무패가 다가 아니라 무려 14승 4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물이 제대로 오른 카이세도가 또 한 건 해줬던 경기였는데 또다시 골을 넣으며 팀에게 결승골을 선물했습니다. 미친듯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라치오. 그러나 칸나바로는 최근 라치오는 스쿼드 뎁스가 너무 부족하다며 경고를 날리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왼쪽 윙백 룰리치의 발목 부상이 악화돼 결국 수술 일정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약 한 달간 결장이 불가피합니다. 어쨌거나 이번 경기를 승리하며 유벤투스와 승점 1점 차, 그리고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인테르를 제끼고 2위로 올라갔던 라치오. 우승 경쟁이 아니라 자칫하면 3위로 내려갈 위기에 처했던 인테르였습니다. 하지만 밀란과의 더비 경기에서 4대2 역전극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경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던 경기였는데요. 일단 인테르는 라인업상에서 우려가 좀 많았습니다. 퇴장 징계로 라우타로가 뛰지 못하게 되면서 산체스가 공격수로 나온 것도 뼈아팠고, 최근 활약이 좋던 수비수 바스토니가 역시 경고 도적으로 결장하면서 고딘이 나오게 됐는데 확실히 요즘 고딘이 나이 탓인지 꽤 부진하기 때문에 수비의 불안 요소입니다. 하지만 인텔의 최고의 불안 요소는 역시 골키퍼 자리였습니다. 한다노비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파델리가 또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무래도 불안함이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반면 밀란은 큰 전력 누수 없이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수 있었는데 레비치를 왼쪽 윙어 자리로 내리고 차라누르를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기용한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경기는 전반부터 밀란의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인테르를 밀어붙였는데요. 밀란의 첫 골 장면부터 인테르의 우려가 나왔는데요. 헤더 머신이었던 고딘이 질라탄과의 헤딩 경합에 실패하고 파델리 골키퍼는 낙구 지점 판단 미스로 허무하게 골을 내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질라탄은 와 진짜 이게 한국 나이 40살의 점프란 말입니까? 헤더 하나로 월크를 찍었던 고딘을 이렇게 압도적으로 공중에서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내친김에 질라탄은 추가골까지 넣어버렸습니다. 점수 2대0. 더불어 피올리 감독도 판을 참 잘 짜왔는데 인테르 중원에서 브로조비치를 봉쇄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차라누르를 철저하게 브로조비치에게 붙이던데 브로조비치가 막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테르 특성을 잘 분석해온 것이죠. 하지만 브로조비치는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반부터 이 선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딱 한 번 마크맨이 없는 틈에 골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다 후반부터 밀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친 틈을 타 본격적으로 후방에서 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하고 중원에서 태클로 공격을 저지하면서 중원을 완벽하게 장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올리 감독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전반전 과한 압박으로 일찍 지쳐가기 시작하고 후반 10분이 되기도 전에 동점을 내줬는데 왜 교체 카드를 쓰지 않았을까요? 밀란의 첫 교체는 79분에 이뤄졌습니다. 이때는 이미 역전까지 허용한 상황이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았길래 경기 다 넘어갈 때까지 가만히 있었을까요? 타짜에서 아귀 형님이 말씀하셨지요. 에헤이, 상상력이 많으면 그 인생 고달프! 어쨌든 인테르는 루카쿠도 골을 넣으면서 후반에만 4골을 몰아넣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둡니다. 밀란 더비 4연승인데요. 이번 승리로 다시 유벤투스를 밀어내고 리그 선두로 올라서는 인테르입니다. 하지만 유벤투스와는 승점 동률, 라치오와는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언제든 순위는 완전히 뒤바뀔 수 있겠고요. 심지어 다음 라운드는 라치오와 인테르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승 경쟁은 아직 안개 속입니다. 그럼 23라운드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에 코파 이탈리아 영상과 함께 2개의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다음 주에도 약간 더 무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겨울 이적 시장 정리와 24라운드 정리 2개를 업로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